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이제 김영광 실장 떠나고 혼자 하니까 좀 썰렁하죠? 그렇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가 열렸고, 이제 오늘, 내일 양일간 걸쳐서 미래통합당,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 아마 연찬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는 대표 권한대행이 주호영 원내대표죠. 저희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지난 5월 8일이던가요? 그 원내대표에 선출되었을 때 우선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대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3대 숙제가 있다. 한국당과의 조속한 통합 문제. 두 번째, 비대위로 갈 것인지 조기 전대로 갈 것인지 매듭을 짓고, 세 번째, 지금 홍준표 당선인 등 무소속 4명 당선인의 복당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갖다가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다. 왜냐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결국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 합쳐서 세 자릿수의 정당이 되느냐, 103석이 되느냐, 107석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84석의 당으로 남느냐는 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좀 묘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럼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소설 제목 하나를 갖다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아직 밑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겠다. 더 내려가 봐야 끝을 봐야 될 것 같다. 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선 통합당과 한국당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시죠.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오늘 내일 당선자 워크숍은 우리 당의 진로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워크숍이 될 것이다. 그건 100번 동의합니다. 한국당과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보면은 우선 공식적으로는 빨리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도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만은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이제 기자들에게 생각만큼 빨리 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속내를 털어놨어요. 마침 이게 주호영 의원이 그와 같은 속내를 털어낸 그런 부분에는 오늘 아침 신문에들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이제 김무성, 이번에 20대를 끝으로 보면은 국회를 떠나서 여의도에서 마포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김무성 의원이죠. 아마 본인은 이제 과거 일본 오자와 이치로 마냥 어떻게 보면 섭정 내지는 그 당의 원로로서 뒤에서 조금 좌지우지하는, 본인이 킹이 되기보다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포에다가 조만간 사무실 내겠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오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김무성 대표에게 보면은 정운천 한국당 당선자, 이번에 재선이 되죠. 한국당 그 당선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갖다가 기자들이 찍었어요. 제가 황태순TV에서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회에 가면 밑에 이제 의원들이 앉아있고 위에 2층에 사진 기자들이 있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갖고 있는 이 카메라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아닙니다. 길이가 만원 렌즈 길이가 한 60cm 된 긴 만원 렌즈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손끝까지 다 봅니다. 흔한 얘기 지문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보면 회의 중에 뭔가 스마트폰을 열면은 바로, 그것도 중진 의원일수록 바로 쫙 당겨서 봅니다. 그리고 찍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진 기자들의 그와 같은 행태를 잘 알고 있는 의원들, 다선 의원들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메시지를 일부러 스마트폰을 갖다 보는 척 하면서 흘립니다. 거기 내용이 그런 거죠. 정운천 의원이 김무성 의원에게 보낸 내용의 메시지는 적이라는 것은 아마 민주당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적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 전략의 요충입니다. 여당이,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등 여당이 한국당의 존재를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니 합당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언제 이해찬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한국당 19명이 그렇게 껄끄러운 존재인지? 이거는 잘못된 가정을 갖다가 전제로 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기정사실화한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냥 톡 깨놓고 얘기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뭔가 지금 19번 의원 중에 물론 개개 의원들 다 훌륭한 분들이고 합니다만은 정운천 의원 빼놓고 19명 중에 18명이 초선입니다. 그것도 비례대표 초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국회에서 비례대표는 은배지라 그럽니다. 지역구 의원은 금배지라 그러고 비례대표 은배지 달고 103명 의원에 묻혀봐야 존재감이 없는데 마침 이번에 미래한국당에서 한 명만 더 끌어들여서 원내 교섭단체 만들면은 원내대표도 생기고 원내 부대표도 생기고 정책위장도 생기고 또 19명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각 상임위에 간사 맡을 수 있고 자리가 탐난다고 얘기하십시오. 이러면서 지금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분열입니다. 아니 우리 뭐 흔한 얘기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아니 뭉쳐도 107석인데 이걸 갖다가 갈갈이 왜 그럴 바에는 왜 저 차라리 미래통합당도 몇 개라도 쪼개라 그러시죠. 이와 같은 일들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주호영 의원도 주호영 대표 권한 대행도 사실은 파워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주호영 의원 본인이 과거에 김무성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을 떠나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른정당에서 원내대표였고 바른정당에서 대표 권한대행도 잠깐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흐름 속에서 뭐랄까 강하게 자기의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운천 의원이 김무성 의원에게 그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실 플레이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보면 한국당의 조수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도 말로는 원론적인 이야기하죠. 5월 29일까지는 뭐 점점점 반드시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5월 26일 날 한국당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원유철 지금 대표의 임기를 갖다 연장하는 부분을 갖다 거기서 그날 아마 가결을 할 텐데 그러면서 지금 조수진 당선인도 수석 대변인도 원론적 이야기를 갖다가 대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깥으로는 아마 기자들에게 별도의 어떤 백브리핑이라고 할까요? 할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미래통합당 지도 체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은 이와 같이 5월 지나고 6월 지나고 원 구성하고 상임위 배정되고 그다음에 등등등등등등 하고 여름 휴가 지나고 하면 바로 9월 달에 정기국회 들어갑니다. 정기국회 들어가면 하다 보면은 정기국회 올 12월이고 하다 보면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입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내년 한 9월 정도 내년 아마 하반기 아마 여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아마 대선 1년 전도 아니죠. 대선이 2022년 3월 9일이니까 내년 그저 봄바람 좀 불고 조금 이렇게 반팔 입을 때쯤 되면은 벌써 4월 7일 재보궐선거 지나자마자 대선 레이스로 들어갈 겁니다. 당초 원유철 지금 한국당 대표가 얘기한 대로 모르겠어요. 각자 각계 약진하다가 어느 순간 5월 2022년 3월 9일 대선 앞두고 그 직전에 또 합당한다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자라는 괴물 같은 제도로 탄생한 또 어떻게 보면 참 민주헌정사적 측면에서 불행하게 탄생한 지금 미래 한국당이 또 이런 식으로 보면은 19분 의원 또 이 19분 의원은 다 비례대표라 자기 흔한 얘기 수틀린다고 그 당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제명하지 않는 한. 누가 제명시켜 주겠습니까? 완전히 19분 의원들은 미래 한국당 누군가에 의해서 꽉 장악당한 어떻게 보면 볼모 비슷한 인질 비슷한 신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보면은 한국당과 그다음에 통합당 간의 이 합당 문제는
사실상 물을 슬슬 건너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비대위 문제입니다. 네, 저는 황태순 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비대위보다는 8월달 조기 전대로 가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는 이미 지금 보면 김종인 박사랑 이야기가 지난번에 그래 심재철 체제에서 김종인 대표를 추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하고, 다만 그때 정해지지 그때 핵심은 뭐냐니까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당원 당규상 8월 31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는 부분을 갖다가 그걸 없애달라는 것이 김종인 박사 측의 요구거든요. 임기를 갖다가 뭐 혹자는 갖다가 뭐 얼마다 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내년 3월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이면 언제입니까? 내년 3월이면은 내년 4월 7일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이면은 일단 부산시장 보궐선거 및 혹시라도 있게 될 경기, 경남, 울산 여기 혹시라도 있게 될 보궐선거, 또 그 외 여타에 지금 300명 의원 중에서 100명의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등등으로 좀 기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7, 8군데, 한 10군데 가까이는 보궐선거 사유가 생기고 보궐선거를 치를 겁니다. 그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종인 박사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래 연말까지는 안 되고 올 연말까지는 안 되고 하려면 내년 3월이 뭐냐, 3월이 이제 그 개념이 좋죠. 3월이라는 게 3월 9일이 대선 1년 전이니까 뭐 그때까지 주호영 의원 쪽에서 아마 오퍼를 낸 모양인데, 저쪽에서는 아니다. 최소한 공천을 했으면은 4월 7일 선거까지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자, 거기에 대한 평가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기는 경우는 봐라 이겼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 분위기를 타면서, 그리고 전당대회 열어봐야 뭐합니까? 어느 당이든 당 대표보다 더 우선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입니다. 통상 대통령 후보는 대선 5개월 정도 전에 뽑습니다. 4개월, 5개월 전에 뽑죠. 원래는 더 일찍 뽑게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 우리가 아주 보수적으로 봐서 한 4, 5개월 전, 그러면 내년 한참 정기국회 중인 한 11월쯤 뽑는다 치십시다. 그러면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해서는 경선이 최소한 준비가 한 석 달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년 8월입니다. 그럼 내년 4월에 예를 들어 김종인 씨가 승리를 해서 비대위원장이 돼서 해갖고 당대표 뽑으면 그 당대표 할 일은 뭡니까? 그거는 당대표 필요 없어요. 그냥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하는 사무총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니까, 지금 김종인 박사 측의 이야기는 내년 4월까지 가서 돌파하고 내가 대선 후보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치십시다. 내년 4월에 부산에서 민주당이 또 이겼다 치십시다. 그때 김종인 씨 툭 털고 나가면은, 그때까지 지금 김종인 씨가 예를 들어서 올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거의 10개월을 갖다가 전권을 휘둘렀는데 언제 대선 후보가 나옵니까? 아니, 언제 당대표 후보가 나옵니까? 지금도 없는 당대표 후보가 그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물론 당선인들에게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당선인들의 공통적 표현은 어떤 느낌이 온다는 것이에요. 즉 조기전대 해봐야 뭐 사람도 별로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원내대표인 내가 지금 대표 권한대행까지 하기에는 힘이 붙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저 듬직한 이 김종인 5선 출신의 김종인 박사 모셔다 놓고 그렇게 그 그늘 아래서
언제 대표 제목이 크겠으며 언제 대선 후보 제목들이 수민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유치원을 차리십시오.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대표 권한 대행은 원론적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윤상현 등 4인의 복당 문제는 조기에 빨리빨리 해결되어야 된다. 김종인 체제가 들어선다고 치십시다. 비대위 체제가. 4인의 복당, 특히 홍준표 복당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비롯한 나머지 4명 갖다 계속 밖으로 돌릴 예정입니까? 선수가 몇 선들인데. 자, 이와 같이 지금 아직도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에는 멸사봉공, 개인의 사적인 이익보다는 정말 이제는 절체절명 위기에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나를 버리고 전체를 좀 위해서 나를 좀 희생하는 그런 것보다는 각자 자기 주판을 튕기는 이런 모습들이 횡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